대바람 소리 밑줄 청각이죠.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대바람 소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어. 뭐의 반복? 시구의 반복. 소소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소소한의 밑줄 뭐야? 아주 일상적이라는 이야기죠. 소설의 밑줄. 소설이 뭔지 아냐? 작은 눈이거든.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기. 24절기 할 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낸 하늘은 눈 먹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에 그 먹구름 같은 게 쓱 지나가면은 이제 구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닫이 창문에 그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을 국화향기입니다. 향기의 후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국화향기는 국화향기인데 이제 여기서 국화가 이제 지존지 절개인지는 현대시니까 조금 고민해봐야 해요. 무조건 지조절개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뜻이니까. 흔들리는 좁은 서실, 서실의 밑줄. 서실은 책 서자입니다. 집실자예요. 그래서 서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재를 무료히 거닐다. 얘 지금 재밌어? 아니 재미없어. 그치?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보면 그저 그런 날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보면 거기에 밑줄 뭐야?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범한 일상. 이거를 뭐했다? 나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 그래서 뭐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낙지론은 그래서 낙지론의 밑줄.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현학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현학적 표현이라고 써봅시다. 현학적 표현. 이 현학적 표현은 나 배움이 많아요. 그치? 나 아는 거 많아요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인용이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인용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현학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지론을 읽어도 보고 점점점 생략법입니다. 그래서 여운을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읽어도 보는 행위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뒤에 오랜 시간이 좀 지났다. 깊이 성찰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략법이 쓰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렇다. 그래서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간 다음에 그렇다라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그릴지언정 어찌 제왕의 문에 듦을 부러워하랴.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먼 검은 곳 소리. 먼의 밑줄 시적 허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은 곳 소리니까 청각 그리고 점점점에 다시 생략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뭐하고 있어? 그냥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그치? 그러면서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바로 뭐야?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그릴지언정 본인의 삶이 되게 별로라고 하지만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이걸 지금 제왕의 문에 들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밑줄 뭐하고 있어? 화자가 걷고 있대요. 행동이라고 체크해 줍시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이 집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촉각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울어대던 청각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그러면 떡갈나무가 시적 대상이었다는 이야기고요. 이 떡갈나무가 뭐가 돼요? 각각 털이 되거나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딱 여기까지 보고 딱 생각을 해야 돼. 떡갈나무 잎이 떨어졌어. 그럼 원래 뭐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따뜻한 털이 되거나 그 다음에 여름에 울고 있던 벌레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었대. 그치?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 얘는 죽어서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존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주제의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래서 풍뎅이들의 혼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풍뎅이 울음소리, 날개짓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밑줄, 이게 바로 뭐야? 풍뎅이들이 짝짓기 하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리가 청각. 그래서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가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여기서의 텃새는 나쁜 새가 아니에요. 이 장소에서 머물고 있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떡갈나무 잎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가을이 거의 다 끝나가고 겨울이 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텃새도 모든 생명체가 떠나버린 그 여기에 살고 있는 새만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서 텃새는 그래서 산에 떠나지 않는 새다.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야? 새가 목소리를 연명을 하고 있어. 그치? 목을 짹짹대니까 연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 씨앗들, 콩쪼가리들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콩쪼가리 누가 뿌렸겠어? 일반 사람들이 뿌렸겠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의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죠. 노루 발자국 동그라미. 자, 이번엔 노루는 어디 갔다?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어때? 지금 계속 시의 전개가 어떻게 돼? 화자가 행동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설명해주고 행동하고 결과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하늘 살아있어 죽어있어. 무생물이지. 근데 숨을 들이킨대. 그럼 뭐예요? 화류법이 되겠습니다. 나를 들이마신다. 나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별이 될 것 같다의 밑줄. 그럼 화자는 무엇이다?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난 이 숲에서, 그치? 이 숲에서 나 혼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뭐하고 있어? 가정하고 있어. 가정.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대. 시각이죠. 뭐가 까맣대요? 열매 하나가 개처럼 까맣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뒤에 있는 생명에 대한 배려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의식은 거의 확정됐네요.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외롭다고 쓸쓸하다의 밑줄 뭐예요? 화자의 정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뭐하고 있어?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이죠. 그쵸? 떡갈나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 봐봐. 화자가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처음에는 누구한테 줬어? 자연물들한테 떡갈나무가 잎을 내어줬지. 그리고 산새가 있었고 떡갈나무의 잎의 열매는 뒤에 오는 산짐승이 엄마가 남겨놓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슬프다고 이야기를 했어. 쓸쓸하고 외롭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시의 전개가 앞부분에서는 다 자연물 지들끼리 이제 하나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마지막에서는 어때요? 결국엔 나는 떡갈나무에게 위안을 받으면서 인간과 자연이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계절의 순환이어야 돼요. 뭐여야 돼?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나타났어야 돼.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1번 제끼고요. 의인화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며 교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시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마지막에 대화라고 했잖아. 근데 가에는 소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지 혼자 사색에 빠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시상했다라고 하면 뭐야? 뭐 울음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뭐뭐 했을까? 라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따가 있기는 해. 근데 그 서리법인가? 아니지.
그치? 진짜 그건 약간 궁금해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다. 막 청각, 시각, 온갖 게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록 가난한 시인이었지만 그래서 아까 옹송그리다 이런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쭈글거리다. 한평생 지조 있는 선비로서 삶을 살았던 신석정은 이 시를 통해 꼿꼿이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로 현실적인 궁금함을 타개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봐봐. 이거 현대시인데 씨발 고전시가 내가 나왔었던 거네. 그치? 그래서 이 시에서 선비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대나무, 국화의 동그라미 쳐봅시다. 아까 시에서 나왔으니까. 국화와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검은고 동그라미 시인의 삶의 지향을 드러내준다. 그래서 어찌 제왕의 문에 들었음을 부러워하랴로 마무리되는 후한 말에 지조 있는 선비인 중장통이 지었다는 낙지로는 그를 일깨우는 화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창을 흔들며 들리던 소소한 대바람 소리는 삶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바람 소리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니까.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은 지조 있는 선비로 살아온 화자설이 함축된 공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곳에서 선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벼슬의 삶이 아니라 선비의 삶이니까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었다 깨었다 깨어보는 모습은 현실적 공공함으로 인해 화자가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내적 갈등이면 뭐여야 돼? 여기서 떠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그치? 근데 단순히 뭐였어? 그냥 무료했어.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공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이 시조에서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무료하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병풍의 글귀 적힌 낙지론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지. 그래서 지향점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고요. 대바람을 타려고 들어오는 한 거는 뭐야? 뭐 검은 거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4번, 이거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떡갈나무 잎이 털이 되고 집이 되었다는 것에서 떡갈나무 사는 존재는 떡갈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또 공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날개짓 소리는 들릴 듯한 데에서 화자가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모습이 어떠했을지 생각하고 있음, 그리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떡갈나무 숲은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화자의 고백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아니 그만큼 혼자 있다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야겠습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를 통해 산짐승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 화자는 다른 생명체도 떡갈나무처럼 다른 존재를 품어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산짐승 어미가 뒤에 오는 아이를 위해서 놔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떡갈나무가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라고 말을 건네는 상상은 화자가 떡갈나무에게 자신의 숲에 사는 존재들과 동일하게 대하며 위로해준다고 여기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답은 3번이었네요.